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의 한양 도성에 한 세자가 계셨습니다. 그 세자는 하늘이 내리신 총명함을 타고나 어린 나이에도 사서삼경을 훤히 꿰뚫었다 하였지요. 10살에 이미 천자문을 다 떼고 15세는 과거 시험 문제를 내실 정도로 학문이 높았답니다. 아니, 저 어린 것이 어찌 저리도 똑똑한고? 하늘이 내린 종명이로다. 세자님께서 저리 똑똑하시니 앞으로 조선의 앞날이 밝사옵니다. 허나 그 총명함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으니 세자는 공부를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 여겼기 때문이지요. 에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소? 내 머리로는 하루 공부로 남들의 10년 공부를 따라잡을 수 있사옵니다. 하하, 스님들께서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시니 이만하면 되었소이다. 그런데 해가 저물고 달빛이 궁궐 처마 끝에 걸리면 세자의 처소에서는 이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담을 넘는 세자의 모습은 이제 궁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지요. 아이고, 오늘도 세자님께서 담을 넘으시는구려. 입 조심하시오. 그런 말씀 입 밖으로 내었다가는 큰일 날 것이오. 허나일이 매일 밤 도성에 기방을 드나드시니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있겠소? 세자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한양 기방거리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화려해지는 그곳에는 온갖 풍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붉은 빛 등불이 밝혀진 기방들 사이로 아름다운 기생들의 모습이 보였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풍악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세자님 오셨사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세자님. 오늘도 달빛이 고와 세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기생들은 서로 다투어 세자의 곁을 차지하려 했고 세자는 그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세자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숨어 있었지요. 한편 궁 안에서는 임금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자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숨만 깊어져 갔지요.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어찌 저리 방탕한 길로 빠져드는 것이냐?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 세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대신들은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세자의 일을 걱정하였습니다. 전하, 세자께서 또다시 밤새도록 기방에 계셨다 하옵니다. 이러다가는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될지, 어찌하면 세자께서 바른 길로 돌아오실 수 있사옵니까? 결국 임금께서는 세자를 바로잡고자 수많은 스승들을 불러들였는데 하지만 세자의 총명함 앞에서는 그 어떤 스승도 오래 버티지 못했지요. 전하, 송구하오나 세자께서는 이미 신의 가르침을 뛰어넘으셨사옵니다. 세자께서 워낙 총명하시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사옵니다. 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이미 다 전수받으셨사옵니다. 이제는 한양 장안에 세자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궁궐을 바라보았고 시장의 안악들도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세자님께서 저리 방탕하시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외다. 밤마다 기생들과 어울리신다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임금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시겠소?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기방으로 향하던 세자의 앞에 한 거지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그 처녀의 등장으로 세자의 운명은 크게 바뀌게 되었지요. 한편 달빛 아래 덩그러니 서 있는 거지 처녀를 바라보며 세자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기생들 사이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떨림이 가슴 한켠에서 일어났지요. 아무도 이 우연한 만남이 후일 조선의 역사를 바꾸게 될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아이고, 상감마마의 귀한 자제분께서 이리 늦은 시각에 어디로 가시나이까? 세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 처녀가 달빛 아래 서 있었지요. 세자는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이해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디서 엉뚱한 수작질이냐? 그런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지 처녀가 시구 한수를 읊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빛 아래 방황하는 저 귀공자여, 술잔에 비친 꿈을 쫓아 헤매시나요? 백성의 눈물을 외면한 채로 부질없는 밤을 보내시나요? 세자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거지 처녀의 입에서 나온 시구가 너무도 절절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그 시구 속에 담긴 뜻이 자신을 꾸짖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시구를 읊조리느냐? 시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이까? 그렇다면 한 수 더 들려드리지요. 처녀는 또다시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서삼경의 한 구절과 함께 자신의 시구를 덧붙였지요. 그 내용이 어찌나 깊은지 세자는 그저 넋을 잃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토록 학식이 높으냐? 소녀는 그저 길거리를 떠도는 미천한 거지일 뿐이옵니다. 다만 달빛이 고어 한 수 읊어보았을 따름이지요. 그날 이후 세자는 그 거짓 처녀가 자꾸만 신경 쓰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세자가 담을 넘어 기방을 향해 가던 중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이야! 불이다! 한양 장안에 큰 불이 났던 것입니다. 세자는 그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짓 처녀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나이가 지긋한 여인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직 어머니가 안에 있습니다. 불길이 거세져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녀는 망설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자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처녀를 따라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내가 도와주겠소.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늙은 여인을 구해냈고 백성들은 이들의 용기에 감동했지요. 세자는 그제야 처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답니다. 누더기 속에 감춰진 고귀한 영혼을 말이죠. 그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닌 것 같소. 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소? 그날 이후부터 세자와 처녀는 매일 밤 달빛 아래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처녀는 세자에게 백성들의 고통과 나라의 실상을 들려주었고 때로는 경전의 참뜻을 깨우쳐주기도 했지요. 세자님, 저기 보이는 저 초가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오늘도 끼니를 거르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저 노인은 곡식을 빌리러 다니는 중이옵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 하더이다. 처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어찌하면 저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단 말이냐? 세자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니 이제야 진정한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세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기심은 조금씩 녹아내렸고 그 자리를 백성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한 가지 의문을 풀 수 없었지요. 어찌 한낱거지가 이토록 깊은 학식을 지닐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누더기 속에서 은은히 풍기는 품격은 또 어찌 된 일인가? 그렇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세자는 어느 날 은밀히 처녀의 뒤를 밟아보았지요. 허나 이상하게도 처녀는 항상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려 그 행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며 한 달이 지날 때쯤이었지요. 세자는 이제 더 이상 기방을 찾지 않았고 매일 밤 거지 처녀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학문에 정진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처녀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세자가 늘 만나던 자리에서 처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달이 머리 위로 떴다 기울 때까지 기다렸건만 처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도다. 늘 이 시각이면 만났거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이 급해진 세자는 거리 곳곳을 헤매며 처녀를 찾아 나섰지요. 거지, 처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를 읊고 경전을 논하던 처녀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처녀를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듯이 말이지요. 세자의 마음과 발걸음은 점점 더 다급해져 갔지요. 처녀가 늘 서 있던 골목, 함께 달빛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작은 언덕, 나이 많은 여인을 구했던 그 거리까지 세자는 한양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그러던 어느 날 세자는 우연히 처녀가 살았다는 허름한 움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외롭게 서 있는 그 움막은 마치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보였지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먼지가 자욱한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구석에 놓인 누더기 한 벌이 달빛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이것은... 세자가 그 누더기를 집어들자 그 속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리며 떨어졌는데 달빛에 비춰보니 그것은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세자님, 보십시오. 이제 소녀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사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세자님께 마지막 진실을 전하고 싶사옵니다.
이 누더기 속에 백성들의 고통이 적힌 상소문이 있사옵니다. 매일 밤 세자님을 만나기 전 소녀는 백성들 사이에 섞여 그들의 아픔을 직접 보고 들었사옵니다. 세자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셨사옵니다. 더 이상 소녀가 필요치 않을 만큼 성장하셨지요. 부디 이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한 참된 군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편지를 모두 읽은 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더기를 펼쳐보니 그 속에는 100장도 넘는 상소문이 정성스레 꿰매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굶주린 백성들의 탄식, 이재민들의 울부짖음,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한숨까지. 아, 이것이었던가. 세자의 눈에서는 언제부턴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처녀는 이토록 고통받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아픔을 세자에게 전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소문 마지막 장에 쓰여 있던 글귀였습니다. 이 글을 전하는 이는 세자님의 스승님께서 보내신 제자이옵니다. 스승님께서는 세자님이 참된 깨달음을 얻으실 때까지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 하셨사옵니다. 세자님께서 기방에만 계시니 그곳에서는 결코 백성의 고통을 알 수 없다 하시며 스승님께서 세자님의 마음을 돌리고자 저를 보내신 것이었사옵니다. 세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자신을 걱정하시던 스승님의 마음을, 거짓 처녀의 정체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스승님, 그리고 그대, 이제야 그대들의 마음을 알 것 같소. 세자는 누더기를 가슴에 안은 채 오랫동안 움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지만 이제 그 달빛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지요. 그날 이후 세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방을 찾지 않았고 밤낮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고 학문에 정진했지요. 그리고 누더기 속 상소문은 세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세자는 홀로 누더기를 펼쳐보며 처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자는 누더기 속에서 발견한 편지 한 장을 들고 스승을 찾아갔지요. 깊은 산중에 자리 잡은 스승에 거쳐 그곳에서 뜻밖의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스승님, 이 편지가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옵니까? 스승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며 말했지요.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듯하옵니다. 세자님, 그 처녀의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10년 전 제가 기거하던 곳에 어린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사내 아이처럼 꾸민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지요. 스승님,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너는 여인인 듯한데 어찌 남장을 하고 이곳까지 왔느냐? 세상이 여인이라 학문을 배우지 못하게 하기에 이렇게라도 배우고자 하였사옵니다. 소녀의 간절함에 스승은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였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지요. 낮에는 사내아이로 변장한 채 글을 읽고 밤에는 홀로 글을 베꼈으며 학문을 익혔습니다. 얘야, 이리 밤낮 없이 공부하면 몸이 상할 터인데. 괜찮사옵니다. 저는 이 배움이 너무나 즐겁사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녀는 어느덧 조선 최고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을 했지요. 하지만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과거장에서 부정이 발각되었다 하옵니다. 그날 과거 시험에서 한 선비가 자신의 답안지를 바꿔치기 한 사실이 들통났고 그 선비는 소녀의 글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제출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사옵니다. 자신이 여인이라는 것을 숨긴 그 소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어찌하지 못한 채 결국 두려워 도망쳤고 그렇게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잊지 못했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세자님께서 방탕한 생활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녀를 다시 찾아 나섰사옵니다. 그렇다면 그 처녀가? 그렇사옵니다. 그녀는 제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아이였지요. 그녀에게 부탁했사옵니다. 세자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되도록 이끌어달라고 제가 부탁했지요. 세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거지 처녀가 알고 보니 조선 최고의 여류학자였다니. 하지만 스승님,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사옵니까? 스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소인도 알지 못하옵니다. 얼마 전부터 그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처녀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궁 밖의 모든 거리를, 깊은 산속 모든 암자를, 들녘의 모든 마을을 찾아 헤매었지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세자는 어느덧 훌륭한 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백성들의 상소문을 살피고 대신들과 정사를 논하였지요.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임금이 된 세자는 몸소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고자 밤에 변복을 하고 민간으로 나갔었지요. 그런데 한 마을에 이르러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한 여인이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죽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소. 자, 이리 와서 따뜻한 죽 한 그릇씩 먹어보시오. 그 목소리. 세자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지요. 그대가 정말 그대가 맞는가? 여인이 돌아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 눈빛. 바로 그녀였습니다. 전하, 이곳에 어쩐 일이시옵니까? 내내 그대를 찾아 헤맸소. 어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것이오? 부끄럽사옵니다. 전하께서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서신 것을 보고 이 미천한 몸이 할 일은 다 한 줄 알았사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에서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대는 여전히 나를 가르치고 있었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오. 둘의 재회는 그렇게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세자는 2번 다시 그녀를 잃기 싫어 그녀에게 청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 홀로 백성을 돕지 마시오. 나와 함께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그대의 지혜가 필요하오. 세자의 진심 어린 말에 거지 처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임금의 제안은 감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하오나 전하, 신은 미천한 여인이옵니다. 어찌 감히 나라의 정사를 논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때였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임금님, 이 어른께서는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작년 흉년에도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지요. 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길도 일러주셨사옵니다. 임금은 백성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보시오. 그대는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오. 그대야말로 내게 그것을 가르쳐준 스승이 아니었소? 그러자 멀리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자님. 아니, 이제는 전하라 불러야겠군요.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을 듯하구려. 사실 그대들의 만남은 하늘이 정해둔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대는 나의 제자이자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 인재였으니. 스승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처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전하, 만약 전하께서 이 미천한 몸을 받아주신다면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와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힘쓰고자 하옵니다. 임금은 처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미천하다 말하지 마시오. 그대는 이 나라의 보배요. 나의 가장 귀한 스승이요. 그렇게 거지 처녀는 임금의 특별한 고문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처음에 여인이라며 반대했지만 그녀의 뛰어난 식견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지요. 그 후 2사람은 함께 밤새워 정책을 논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몰래 민간에 나가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지요. 그렇게 2사람이 함께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라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먼저 전국 곳곳에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신분과 남녀를 가리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주자는 처녀의 제안이었지요.
덕분에 가난한 백성의 자녀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글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자신들의 고통을 직접 말할 수 있게 될 것이옵니다. 그렇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하오. 또한 전국의 창고마다 곡식을 비축하게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기억하시나이까? 전하, 그날 밤 제가 보여드렸던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그날의 기억이 나를 더욱 바르게 만들어 주었소. 임금은 매일 새벽이면 처녀와 함께 민간의 고충을 살폈고 밤이면 정책을 논했습니다. 두 사람의 노력 덕분에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졌고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임금의 치세는 후대의 선정의 시대로 불리게 되었고 처녀는 백성의 어머니로 불리며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스승이 임종을 앞두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소. 전하께서는 참된 군주가 되셨고 내 제자는 그 뜻을 훌륭히 받들었으니. 스승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전하, 이제 아시겠지요? 진정한 보배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렇소. 그리고 그대는 내게 그 보배를 찾아준 은인이오. 그 후 임금과 처녀는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갔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물이란 것이 꼭 반짝이는 것만은 아니더라. 처녀의 누더기 속에 담겼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세자의 마음 속에 담겼던 깨달음이,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었다더라.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 때로는 누더기 속에 귀한 보물이 있고 때로는 방황하는 이의 마음 속에 빛나는 깨달음이 있는 법이지요. 우리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옛말에 누더기 속에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야기 속 세자는 거짓 처녀의 누더기 속에서 단순한 보물이 아닌 더 값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군주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었지요. 때로는 우리도 화려한 것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신 분들께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내드립니다.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